저는 거산학원 대표연장 맡고 있는 이정원이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진행하는 설명회는 이제 거산학원에서 이제 매달 2번씩 좀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초등부터 중1까지 현재 학습하고 계시는 어머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다음 주 진행하는 거는 이제 중2부터 고등까지 진행하시는 어머님들 대상으로 이제 약간 전체적인 큰 맥락은 한 70%는 비슷하고요. 세부 디테일 부분, 어떤 형태로 학습을 하는 게, 그러니까 예제로서 우리 아이들 학습 체크할 수 있는 형태 부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갖고 저희가 한 달에 한 2번씩은 꾸준하게 진행한 설명회니까요. 필요하시면 오셔서 편하게 좀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한 11년째 하고 있는 설명회고요. 벌써 거산학원이 오픈한 지 12년 차 돼 있습니다. 네. 사실 어머님들께서 수학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크시죠? 왜 제일 크세요? 수학 왜 어려운 것 같으세요? 사실 수학이라는 부분 자체를 이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 내리교육이에요. 근데 수학이라는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과연 내가 수학이라는 교육을 제대로 알고 있나? 과연 내가 어렸을 때 수학 공부를 제대로 했었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답이 쉽게 보이실 것 같아요.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이유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잖아요. 어머님들 편하게 생각하실 때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당연히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고 좋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변별력이 가장 강력해 라는 부분까지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 외고를 가더라도 수학 등수가 전교 등수인 것도 아실 거예요. 왜? 다른 과목은 변별력이 주기 힘들거든요. 그죠? 그러면 왜 모든 형태의 학교들, 좋은 대학이나 좋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잘하는 인재를 선호할까요? 근데 하나 같이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그거와 맞물려서 과연 우리는 수학을 제대로 알고 있나?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형태의 수학 공부를 한번 제대로 체크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지 않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수학에 대한 역량 있는 아이를 선발하겠다라는 형태의 가장 큰 취지는 뭐예요? 사고할 수 있는 형태의 인재를 선발하겠다가 똑같아요. 그죠? 실제 두뇌의 사고 능력이 충분한 아이들, 창작력이 있는 아이들, 그런 인재들이 그죠? 역량이에요. 사실요. 사고라는 역량이 있는 아이들이 뭐예요? 앞으로 시대의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 경쟁력 있는 형태의 친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부분 자체를 가장 강점적으로 보는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의 수학 공부는 어때요? 과거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시중에 있는 형태의 교재들은 어때요? 실제 사고를 키워주는 공부를 하고 있나요? 우리는요? 어떤 생각하세요? 우리가 실제 공부하고 있는 거는요. 사고를 키우는 형태의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보이실 거예요. 그죠? 어떤 공부하고 있나요? 반복적으로 유형을 익히는, 암기하는 형태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눈앞에 있는 뭐를 볼 수 있어서 점수를 맞을 수 있고 실제 그 점수가 뭐랑 연결되니까 좋은 고등학교의 지원 자격, 좋은 대학교의 지원 조건이 되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 아이의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매번 반복적인, 이게 잘못된 공부인지 알면서도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머님들이 현재 초등과정부터 중1까지 공부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뭐가 없어요? 그래도 시험이 없죠. 그죠? 시험이 없을 때라도 우리 아이의 수학적 역량이나 수학적 관심이나 수학적 호기심을 키워주셔야 돼요? 아니면 지금도 같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키워주는 건 동의하시죠? 그죠? 네, 여기선 키워주겠다고 하시고 또 집에 가면 문제집 보시면서 왜 이거밖에 안 풀었어? 그 다음에 아이 문제집 보면 틀린 걸 보고 스트레스 받아 하시죠? 그죠? 그리고 문제집을 다 고쳐야 된다 생각하시죠? 과연 문제집에서 문제를 고친다는 의미를 아세요? 실제 아이들이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머님들은요, 되게 디테일 하셔야 돼요. 특히,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부는요, 습관이에요. 그죠? 내가 첫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이 공부법이요, 그 아이 하나의 수학 공부하는 습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게 정확하게 공부 습관을 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는 처음부터 막 어떤 걸 시키신 거예요? 반복적인 형태의 그냥 문제풀이나 이런 것만 시키시다가 나중엔 제대로 공부하러 간다면 과연 우리 아이가 제대로 공부할까요? 그죠? 이해하시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틀린 문제 다 고쳐봐. 틀린 문제에서 아이가 얻어야 할 게 뭘까요? 제가 좀 이따 예를 다 들어드릴 거예요. 틀린 문제에서 아이들이 얻어야 할 게 뭐예요? 이 문제 답 찾고 답 고쳤으니까 끝난 거예요? 과연 이 친구가 문제를 고치면서 뭘 얻었을까요? 정말 그럴 것 같으세요? 아이는요, 실제 이게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수학이라는 형태의 과목은요, 뭐로 출발해야 돼요? 가장 근간이 되는 개념부터 출발해야 돼요. 개념을 모르는 아이가요, 수학 문제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수학은요, 해석의 공부예요. 해석하는 가운데 뭐가 커지는 거예요? 사고력이 생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근데 우리가 과연 개념을 얼마나 알고 공부할까요? 책 앞에 첫 페이지 나온 게 개념일까요? 그런 걸 되게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문제를 틀린 걸 고친다는 거는요. 나의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개념의 5개념을 다시 바로잡는 게 문제 틀린 걸 고치는 게 돼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고치지 않아요. 대부분 아이들은요. 실제 초등학생 아이들일수록 그게 좀 극명한데요. 대부분 아이들은요. 어떤 하나의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문제를 풀어요. 이 문제를 풀 때 물론 이건 잘하는 애들 기준이에요. 못하는 애들은요. 이 문제가 어떤 개념으로 구성된지를 모릅니다. 그냥 애들이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이런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식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실제 수학의 사고는요. 이 문제로부터 이 식이 왜 나오는지를 아는 거. 실제 이게 왜 나오는지를 아는 게 수학이에요. 근데 왜 이게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머님들이 보실 때 어떤 한 학년의 중1 과정이에요. 중1 과정 한 학년의 과정에서 기본 문제가 있고 기본 응용이 있고 응용 심화가 있고 심화가 있고 되게 다양해요. 특목자사 문제도 경시 문제도 있고요. 자, 물론 경시는 약간 더 들어가니까 심화 문제까지 있다 볼게요. A급 정도까지 있다 볼게요. 그럼 내가 중1 과정을 배우는데 기본 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배우는 게 다를까요? 실제 개념적으로 배우는 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은 거 배우는 거예요. 그죠? 같은 거 배우는 건데 실제 그럼 얘네의 차이는 뭘까요? 개념들도 이런 게 있어요. 물론 문제로만 보면요. 쉬운 개념 두세 가지나 어려운 개념 한두 가지로 푸는 형태의 문제가 응용 문제면 쉬운 그냥 바닥의 개념 하나로 그냥 푸는 게 기본 형태의 문제인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어머님들이 어떤 교재를 선택하실 때는요. 우리 아이의 사고 역량과 그죠? 처음 어머님들 사실 어떻게 하세요? 처음 공부하면 뭐부터 해요? 무조건 기본이에요. 우리 아이가 사고 정도가 얼마나 돼 있는지 우리 아이의 인지 능력이 얼마큼 돼 있는지를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너 처음 들어가잖아 개념 원리. 그죠? 너 한번 봤잖아 그럼 센. 그죠? 이게 반복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뭐를 반복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상 재밌게도 어머님들이 얻으신 거는요. 자기 만족감이에요. 아, 책 틀렸던 거 다 고쳐졌네. 아, 우리 아이 이 정도면 꼼꼼히 했어. 근데 막상 학교 들어가서 내신을 딱 봤더니 야, 너 그때 잘했잖아. 그죠? 그리고 뭔가를 걱정을 하시죠. 뭔가를 또 찾으세요.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출발부터가 좀 잘못되신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 아이가 이걸 틀렸을 때 이걸 고침으로써 뭘 얻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그냥 문제집만 보세요. 그죠? 한번 실제로요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이 틀린 부분에 대해 발표를 시켜보세요. 어렸을 때는요 실제 수학은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성적인 아이보다 외향적인 아이들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말을 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 아이 머릿속에 수학 개념, 이 문제에 대한 수학 개념이 뭐가 있는지는요 절대 문제 풀어서 잘 안 나와요. 아시죠? 말을 하고 이 아이가 말한 거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얘가 갖고 있는 개념은 이 정도 수준이구나. 뭐가 부족하구나. 어떤 부분은 잘못 알고 있구나. 이런 걸 보고 그걸 바꿔줘야만 이 아이는 뭐가 쌓이는 거예요? 개념이란 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웃기게도 우리는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는 법을 잘 배우질 않았어요. 항상 뭐예요? 앞에 뭔가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예전에 어머님들도 정석 공부 한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앞에 내용을 설명해줘요. 아, 그런가 보다 해요. 그죠? 그러고 와서 실제 문제 풀 때는
예제 풀어주고 유제 풀어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유제를 풀 때 우리가 이거 내가 선생님한테 배웠던 이 개념이 이 문제구나 생각하고 푸세요? 아니면 예제 풀었던 문제가 똑같은 유형이니까 위에 풀었던 방식대로 푸세요? 후자시죠, 사실요. 한 번도 우리는요, 개념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고민해 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과거에 우리가 공부했던 방법을 그대로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친구들은 정말 개념을 갖고 문제를 분석하고 있을까요? 보이시죠, 뭔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효율성도 없고요. 효율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 머릿속에 개념이 충분해야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이 방법보단 이게 좀 더 빠른 길 같아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개념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 뭐를 못하는 거예요? 효율성을 찾을 수가 없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는요, 그냥 획일적인 이런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로 푸는가 보다. 이게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수학은요, 개념을 쌓을 때 이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잡아주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잡아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수학 공부를 시키면요, 얘는 쌓아가는 공부를 시작하는데 일반적인 아이들은요, 거의 90% 이상, 99%는요, 쌓아가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어머님들께서 뭘 보셔야 되냐면 나 수학 잘하고 싶어. 그죠? 우리 아이 수학 잘하는 거 보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 수학 못해도 돼?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어머님들이 수학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 어떤 부분 우리 아이를 체크하면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학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잘한다고 하는 애들은요, 근데 이제 수학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초등과정 때까지는요, 수학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인과과정이 잡힌 형태의 구조는 아니에요. 초등 때 수학 개념은요, 약간 추상적이에요. 머릿속에 그 상황을 그려주는 게 되게 많아요. 실제 교과과정상에서도요. 왜요? 원래는요, 그렇게 하고 나서 중1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구체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초등학교 과정을 배웠던 곳에서 중학교도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요, 같은 형태를 반복해서 구체화된 개념을 못 배우고요. 물론 선생님들 중에서도 구체화된 개념이 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전무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실제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초등학교 때 나왔던 형태 개념을 몇 가지 설명드리면 삼각형의 세 내각이 왜 180도야? 나오죠. 초등학생은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초등학생 때 삼각형의 세 내각 왜 180도니? 물어봤어요. 그럼 초등학생 중에 똘똘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똘똘이도 아니죠. 거의 90%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잘라서 붙여봐. 그래서 실제 그림이 나온 게 이게 1번, 2번, 3번이면 1번, 2번, 3번이야. 그럼 붙이면 평각되니까 180도야 라고 교과과정에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어머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 인과과정이 명확한 개념인가요? 아니죠. 뭔가 아기자기하죠? 그죠? 그죠? 안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개념이 어떻게 연결돼야 될까요? 중학교 때는요. 실제 재밌게도요. 중1 때 들어가서 첫 번째 2학기 도형 파트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작도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작도 해봤어요. 그 다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개념을 못 쌓았느냐는 여기서 출발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작도 공부할 때는요. 다음 중 작도 순서로 올바른 것은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순서만 외웠으면 됐어요. 근데 막상 작도를 딱 하고 나서요. 막상 작도를 하고 나서 이런 거예요. 야, 동의각 작도는 이런 거래. 그래서 야, 이 각과 동일한 형태의 각 작도해봐. 첫 번째 눈곱대로 선 거. 두 번째 여기서 콤파스 돌려. 세 번째 잡고 똑같이 돌리자. 네 번째 여기서 얘 잡고 돌려주고. 다섯 번째 똑같이 돌려줘. 여섯 번째는 얘랑 얘 연결하면 동일한 크기의 각이야 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우리는 뭘 안 배운지 아세요?
사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넘어가면요. 어머니들도 뭐예요? 아, 그래, 저런 거 같아. 저랬었던 것 같아 하면서 넘어가지만 그 다음 뭘 안 체크해요? 이게 왜 동일한 각인지를 체크 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첫 출발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게 동일한 각인지 출발 안 했던 아이들이, 그죠? 이거조차도 이유를 모르는 아이들이 이유를 알고 공부하겠어요? 우리 어머님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걸요?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기하 문제를 푸는데요. 도형 파트 문제를 푸는데 내가 볼 때도 보이는 거 다 써요, 아이는. 각이며 길이며 모든 걸 다 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고민을 해요. 그죠? 근데 실제 어머님들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난 끙끙대고 1시간 30분 고민했는데 안 나와.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데 선 하나 딱 껐더니 문제가 너무 쉽게 풀려. 하지만 아이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 선을 왜 걷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선을 왜 걷는지는 몰라요.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선 그으면 풀리나 보다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즉 우리는 공부할 때를 뭘 하느냐면요. 인과과정을 쌓아가는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수학에서요. 수학을 잘하고 싶고 수학 정말 목동권에서 1등 하고 싶으시죠? 1등급 하고 싶으시죠? 그죠? 뭐 1등은 더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네. 1등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수학을 제대로 알고 출발하셔야 돼요. 수학을 모르는 아이가 수학을 쌓아가는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들이 그동안 근 10년? 10년이 뭐야? 한 20년은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중등과정 한번 다 보고 들어오면 돼. 그죠? 고등과정 올라가기 전에는 고등과정 한번 다 보고 들어가면 그때 공부할 때 수월할 거야. 무슨 공부예요, 이거는요? 수학의 어떤 역량을 키우는 공부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점수를 낼 수 있는 형태의 방법론을 접근한 거죠. 뭐는 전혀 없어요. 실제 그 과정을 하는 동안 우리 아이의 수학적 사고 능력이나 수학적 역량을 키우는 형태의 요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공부 하실 건가요? 하고 싶으세요? 안 하셔야 돼요. 오늘 설명회 들으신 딱 이후부터는요. 절대 이런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로 이런 방법이야말로 뭐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처럼 비효율적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아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수학을 싫어하게 됩니다. 어머님들이 그렇게 하라면 하시겠어요? 똑같아요. 아이들도요. 요즘은요. 워낙 정보 홍수다 보니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거 아이들 다 생각합니다. 그죠? 오히려 검색 잘하는 애들은요. 어머니 생각하는 것보다 정보가 더 많아요. 그죠? 훨씬 더 좋은 말 들을 수 있는 환경도 많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 아이들은요. 요즘 시대에 맞는 공부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모른 채 사실 교육은 내리교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했던 교육을 가지고 그대로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실제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어머님들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그냥 그래 이게 아니고요. 그래, 이런 게 공부지라는 걸 정확히 아시잖아요. 그럼 아이들하고 트러블이 안 생겨요. 그리고 뭐부터 챙기게 돼요? 이런 공부에 어떤 바다에 빠지는 것까지는 같이 가시지만요. 그 안에서는 아이들을 그냥 혼자 놀게 하셔야 돼요. 그냥 놔둔다는 표현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올바른 교육 방법을 잡아주는 것까지는 누구의 몫이에요? 어머님의 몫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명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요. 교과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교과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죠? 적어도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히 인지하시는 게 첫 출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공부가 왜 중요한지도 아셔야 되겠죠. 그쵸? 자,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초등과정하고 중등과정하고 고등과정에 대한 공부를 해요. 그죠? 보통 6년, 3년, 3년 공부를 하겠죠? 그죠? 근데 사실 초등과정 때 배워야 될 목적은 뭘까요? 우선 수학으로 얘기 드리는 거죠. 초등과정의 수학 공부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얻어야 할 게 뭐예요? 초등과정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수학에 흥미도 얻을 수 있고 수학을 잘하는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책을만 읽어라. 그죠? 책을만 읽어라가 무슨 얘기예요? 수학적 배경 지식을 한번 쌓아줘. 그죠?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실제 초등학교 때 교과과정 자체가 2012년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문제들 자체가 절반으로 줄면서
실제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걸 많이 서술하게 바뀌었고, 그죠? 그거 뭐라고 하죠?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그 뒤 이후에 스토리텔링의 목적은요, 스토리텔링 자체는 상위권을 위한 학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학 자체를 시작할 때 머릿속에 그려주는 형태의 공부를 시작해봐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책을만 읽히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히면서 우리 아이가 마음껏 상상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상상만 하면 되나요? 그러지 않겠죠? 상상한 부분에 대한 거를 뭐 해야 돼요? 하나하나 구체화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게 수학을 잘하는 형태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초등과정 때는요, 딱 두 가지를 잘 잡으시면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어찌했던 초등의 절반은 뭐예요? 연산이에요. 연산에 대한 부분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수학을 잘하고 싶어.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수학을 잘할 수 있는 형태의 도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연산이 빠르고 정확하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남들 2시간 할 거 난 1시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수학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형태의 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개념을 가지고,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죠. 분석을 하고 나면 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개념이 하나의 조건을 만듭니다. 그 걔네들이 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식 만드는 것까지 사고면 그 다음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연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알겠다, 고개 끄덕이고 선생님 설명할 때 알겠다고 하는 거는요,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과정 갖고 고개 끄덕이는 게 아니고요, 이 식이 나온 걸 갖고 그 다음 등식의 성질 혹은 부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연산하는 과정에 저렇게 계산하면 되네, 이렇게 고개 끄덕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연산은 빠를수록 이 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각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개념이 명확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시간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죠? 연산에 대한 형태의 속도와 정확도가 있으면 누가 줄어드는 거예요? 얘가 줄어드는 거예요. 즉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형태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에 우리 아이의 역량을 얼마큼 내가 올려놨느냐를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된 아이들은 나중에 뭘 하는 거예요? 극상위권에 가는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은 뭘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문제를 풀잖아요. 내가 풀었을 때 하나하나 체크했던 형태의, 내가 썼던 형태의 개념 중에 정답까지 찾아갔을 때 필요 없던 개념이 뭐 있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해야 얘가 전교 1등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썼던 개념보다 어떤 개념?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었는지, 그런 방법에는 어떤 개념이 적용되는지, 어떤 확장된 개념이 있는지, 이걸 공부하고 간 애들이 과거나 영재고에서도 전교 1등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단계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라? 애들은요 가는 길을 몰라요. 이해하시죠? 근데 어머님들께서 정말 나는 목동권에 전교 1등 하고 싶어 라면 제가 말씀하신 데까지 가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 부분은요 아이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면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 초등 때는 어쨌든 연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개념 자체가 어때요?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걸 배우게끔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추상화된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실제 추상화된 개념하고 구체화된 개념의 차이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초등학교 때 나오는 것 중에서 이등변삼각형이 있어요. 그죠? 이등변삼각형이 뭘까요? 자, 중학교로 올라가면 이등변삼각형 정의가 뭘까요? 성질이 뭘까 나오죠? 제가 어머님들께 그냥 쉽게 질문을 던질게요. 이등변삼각형의 정의가 뭘까요? 1번은요. 객관식 드리겠습니다. 고민 안 하시게요. 1번은 두 변의 길이 같고 두 밑각이 같은 삼각형이에요. 2번은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에요. 3번은요. 두 밑각의 크기 같은 삼각형이에요. 몇 번일까요? 1번이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두 변의 길이 같고 두 밑각이 같은 삼각형이다. 2번이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다. 3번이다. 두 밑각이 같은 삼각형이다. 1번이 제일 많고 그 다음 2번이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그대로 물어보세요. 무슨 얘기냐? 이등변 삼각형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우선 뭐예요? 두 변의 같아. 근데 얘는 두 밑각이 같아. 뭐 한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그냥 아까 앞 페이지에 있는 형태의 뭘 한 거예요? 정의와 성질을 난 둘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얘기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얘도 맞아. 얘도 맞는데 1번이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판단을 못해요. 내 머릿속에 개념 따로, 문제 유형 따로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무슨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유형 계속 익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 우리가 예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추상화 과정하고 구체화 과정 설명드린다고 했으니까 설명드리면 초등학생한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결론부터 얘기드리면 정의는 2번이에요. 정의 2번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과 크기 왜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머님 한번. 틀려도 괜찮습니다. 수학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고 난 뭘 모르고 있어를 얘기해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괜찮습니다. 그냥 아시는 대로. 뭔가 들으신 건 있으신데 네, 잘 모르시겠죠? 네. 어머님 뭘까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변의 길이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대부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뭐 한 거예요? 한 번도 아까 말씀드렸죠? 찾아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한 상황에서. 즉 개념 파트까지는 딱 들어가서 뭔가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왜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수학의 개념은요. 이유를 알아야 쌓아가고요. 그 쌓아간 개념이 그 다음 개념을 뭐 할 수 있게 돼요?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수학이에요.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잘하고 싶어의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으로 출발해서 개념을 통해서 또 다른 개념을 확장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뭐가 쌓여줘야 돼요? 올바른 형태 개념이 쌓여줘야 돼요. 근데 그 개념이 쌓여지는 건 어떻게 쌓여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인과 과정이 명확하게 쌓여줘야 돼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판단할 때 내가 말한 게 구체적인가? 내가 말한 게 인과 과정이 명확해? 라고 생각하시고 나서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과 왜 같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변이 같으니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뭔가 어색하다는 걸 느끼실 거라고요. 뭔가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아니, 어떤 만약 원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4개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네. 그 변이 같은 꼭지점에서 내렸을 때 나머지 그 밑선에 내렸을 때 직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 두각이 반드시 초등학생 애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하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인지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은 어디에 해야 돼요? 문제에도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유를 설명했던 거를요.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 때문에 문제에도 바로 적용 가능해야 돼요. 방금 어머님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에 바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즉 초등학교 때는요. 이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개념이 어떤 게 올바른 개념이야? 이 개념은 어떻게 문제에 접목돼? 이거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요. 그냥 중등선행 전혀 안 하는 아이예요. 그럼 초등학생 때는 얘가 나와요. 사실은요.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과 왜 같니? 엄마. 이등변 삼각형은요. 선대칭 도형이에요. 대칭축에 따라 나눠진 두 개의 삼각형은요. 겹쳤을 때 완전히 포개어져요. 그러니까 얘랑 얘 같죠. 뭐예요? 머릿속에 이 상황을 그려준 거예요. 그죠? 근데 명확한가요? 뭔가 인과 과정이 명확하다는 느낌이 안 들 거예요. 왜요? 초등과정 때 배우는 무슨 개념이에요? 추상적 개념이에요. 초등 때는요. 근데도 추상화 개념과 연산에 대한 것만 잡으시면 돼요. 왠지 아세요? 이 부분이 실제 첫 출발을 그려줍니다. 아시겠죠? 아직은 내가 쓸 형태의 어떤 도구를 안 배운 거예요. 근데 추상적 개념이 있으면요. 그 도구가 있을 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상적 개념으로 쫓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부터예요? 그게 중등과정부터예요. 중등과정은 사실 1학기와 2학기로 나눠지죠. 그죠? 그 다음에 1, 2, 3학년에 대한 분 보시면 1학기는 크게 뭘 배워요? 1학기는 대수 파트라고 해서 수를 배웁니다. 그죠? 1학기는 무슨 학습이 가능하다고 해요? 개통식 학습이 가능해.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1학기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뭘 배워요? 1단원은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1단원 다 뭐 배워요? 수를 배웁니다.
1학년 때 뭐 배워요? 정수와 자연수에 대한 거 배워요. 그죠? 2학년 때 뭐 배워요? 유리수와 정수에 대한 거 배우죠. 3학년 때 뭐 배워요?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한 거 배웁니다. 그죠? 항상 연계되는 형태의 과정들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에 대한 걸 쭉 배우는 거죠. 두 번째는 수를 배웠으니까 그 수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연산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시계계산 파트죠. 1학년 때 문자식 배우고 2학년 때 다항식과 단항식에 대한 거, 지수법칙에 대한 거 배우고 3학년 때 다시 또 내려갔죠.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배우고 무리수에 대한 시계계산 배우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배워요?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거 배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우는 거는 부등식이 한 단계 밑에서 배우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1학년 때 1차 방정식, 2학년 때는 연립방정식 배우면서 1차 부등식. 부등식 한 단계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3학년 때는 2차 방정식 배우면서 연립부등식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뭘 배워요? 함수를 배워요. 1학년 때는 함수, 2학년 때는 1차 함수, 2학년 때는 2차 함수 배워요. 그게 중등과정의 1학기 과정 전부예요. 그죠? 실제 이 과정을 배울 때 이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개념 얼마나 있을까요? 아이들이 명확히 알아야 될 개념 이 1학기 전체 과정에서 개념으로서요. 얼마나 있을까요? 실제 단원으로 따지면 큰 대단원 따지면 12개죠? 그죠? 1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개가 채 안 돼요. 아이들이 정확히 알아야 할 개념은 1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내신 대비하거나 문제 풀이하면서 거의 한 10,000문제 풀죠. 그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 한 번도 내가 어떤 개념 갖고 내가 어떻게 썼구나를 분석해보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형태의 문제풀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재미없는 공부하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자, 그 뒤도 설명드릴게요. 2학기 과정은 뭐예요? 기하 파트예요. 그죠? 물론 한 단원만 뭘 배워요? 통계 파트 배우죠. 확률 및 통계 파트 배우죠. 1학년 때 도수분표표 배우고 2학년 때 확률 및 경우의 수 배우고 3학년 때 분산 및 표준 편차 배웁니다. 그죠? 그 외에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기하 파트예요. 그럼 1학년 때 배우는 게 세 가지 배웁니다. 뭐 배워요? 기본 도형, 평면 도형, 입체 도형 배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작도는 첫 번째예요. 기본 도형 및 작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학년 때 배우는 게 뭘 배워요? 2학년 때는요. 실제 평면 도형에 대한 것만 배웁니다. 입체에 대한 건 초육과 중1외에는 안 나와요. 고3 때만 나오죠. 그 전까지는 다 평면 기하예요. 실제 경시 과정을 들어가도 다 평면 기하예요. 자, 그래서 실제 2학년 2학기 과정을 보시면요. 뭘 배우는 거예요? 순수 기하인데 평면 기하만 배우는 거예요. 도형의 닮음까지. 그래서 사실 뭐가 가미 안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인데 초등학생 아이들인데 도형에 관심 많아. 그러면 확률 및 통계를 빼고 얘 배운 다음 바로 얘까지 넘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초등과정 때 사고력 교재들 보시면 사고력 교재에는 다 뭐 어디까지 들어있어요?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3% 이 과정이나 이런 책들 보시면요. 다 여기까지는 다뤄요. 닮음까지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아이가 기하를 좋아해? 그럼 어떤 교재 봐야지 하면 여기까지 내려오시면 돼요. 이거 신경 안 쓰시고요. 근데 3학년 때는 대수 플러스 기하의 총정리라고 보시면 되죠. 3학년 때 뭐 배워요? 원, 삼각비. 물론 지금은 지금 이제 2학년, 3학년이 바뀌었죠. 피타고라스가 2학년 올라오면서. 근데 기존에는 피타고라스 원, 삼각비 3개 배웠어요. 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이 중등과정에 대한 내용들 어머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요. 중학교 때 우리 아이 수학 평균이 90 몇 점 나왔었는데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점수가 안 나오네 라는 부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목동권에서. 자, 실제 이거는 목동권뿐만 아니라 전국 다 똑같아요. 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1번은요. 중학교 때 무슨 평가예요?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예요. 고등학교 때는 뭐예요? 상대평가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는요. 실제 엄마들이 목동권 어머님들은 특목고 자사고 정말 많이 보내는데 우리 아이가 B를 맞아왔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원서조 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형태가 대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어떤 학교에서. 그 어머님들이 학교를 가만둘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목동권에 지금 시험 문제가 많이 쉬워졌어요. 변별력 있는 문제는요. 딱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왜요? 한 5, 6점짜리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이유는요. 90점 이하를 만들면 안 돼요. 학교 자체에서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100점이냐 아니냐를 만드시는 게 내가 수학을 그래도 잘하는 아이 아닌 아이야. 이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90점 이상을 안도하시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과거랑은 달라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뭐예요? 상대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꼭 90점 이상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목동권에서도 중학교 때 수학 평균 어때요? 한 10년을 통틀어 봐도 80점대예요. 아주 어려운 학교에 있을 때 한 78점. 쉬운 학교에 있을 때 한 83점. 이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요즘 더 올라갔어요, 평균이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 평균 어때요? 40점에서 55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은 존재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수학의 100점은 2등이 80점, 70점대예요. 그럼 얘는 평균 몇 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과목을 요즘 많이 안 보잖아요. 그죠? 이미 평균 5, 6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차이가요. 그러니까 수학 변별력 차이가 실제 이 아이의 경쟁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선 점수로서의 의미 말고 중요한 사실은 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안 나오느냐? 왜 우리는 고1 올라갈 때 첫 모의고사가 중등과정이냐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고1 때 첫 모의고사 등급이 고3 때 수능 등급과 즉 1등급을 기준해 고1 때 3월 첫 모의고사 1등급이 고3 때 1등급 안 나올 확률 몇 프로? 4%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96% 아이들이 뭐라고 해요? 고1 때 1등급 맞았던 애들이 1등급 맞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잘하는 애들 잘하는 거야 이건가요? 무슨 의미예요? 실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1 과정이 뭐냐? 왜 고1 때 우리 아이 성적들이 안 나올 수 있냐? 어떤 애들이 안 나오는 거냐를 보셔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학의 완성은 중1부터 고1까지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수학을 내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 나의 수학적 사고를 완성하는 모든 거는요. 중1부터 고1까지예요. 그럼 고2, 고3은 뭐예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고1 때 깊이 있게 들어갔던 걸 가지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이상 선행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까지만 보시면 돼요? 고1까지만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만? 정 난 아니야. 그러면 수학 3까지만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수학상 고1 과정이 지금 수학상 수학하죠? 그죠? 수학상 과정의 1단원명이요. 곱셈 공식이에요. 정석 기준으로 보면. 2단원이 인수분해예요.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물론 좀 더 확장됐겠죠. 3단원, 4단원이 항등식 및 미정계수예요. 5단원이 실수체계예요. 6단원이 복소수예요. 즉 뭐 하는 거예요? 수학은요. 앞서 배웠던 형태를 다시 한번 리뷰해주고 그 다음 걸 배우게끔 즉 뭐 해주는 거예요? 연결고리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개념을 쌓아갈 수 있게끔 단원들이 다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교과목인 거예요. 그죠? 7단원이 뭐예요? 1, 2차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다시 나오죠. 8단원, 9단원이 뭐예요?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랑 판별식이에요. 그 다음 10단원이 고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방정식에 대한 부분과 15단원이 뭐예요? 연립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까지. 무슨 얘기냐면 물론 정석하고 일반 책은 좀 교과 과정이 좀 달라요. 근데 수학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등 과정에 돼 있던 수랑 시계계산과 방정식 부등식의 총정리가 고1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2차까지 배웠으면 여기 어디까지 배우는 거예요? 고차까지 배우는 거예요. 3차 이상까지.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수학하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에 도형의 방정식 좀 나오고 나서 그 뒤는 함수예요. 그 맨 마지막 뭐예요? 두 단어는 그냥 순열 조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 여기까지 배웠던 걸 가지고 우리가 고1 때는 뭘 완성해야 돼? 라고 하면요.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에 대한 정확한 깊이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는 게 목적이 돼야 돼 라는 것만 잘 아시면 돼요. 즉 문제를 푸는 아이가 아니고요. 답을 찾는 아이가 아니고 그 문제를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드시는 게 무조건 목동지역에서 1등급 하는 아이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등 과정에 대한 것도 내가 했다고 하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얘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우다 보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개념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즉 고등학교 때 또 새로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 수학은 어려워 이러는 거예요. 왜? 사실상 우린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가지고 확장해 주는 건데 이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연결돼 있지 않다 보니까 늘 새로운 거 배우는 느낌이에요. 그죠? 사실 우리 어머님들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뭔가 연결되는 공부. 수학은 변한 적이 없거든요.
연결된 건 공부하고 내 머릿속에 개념이 늘 쌓아갔어라는 생각하세요? 아니면 난 열심히 문제 유형 풀었던 것 같으세요? 후자가 많으실 거라고요. 바뀌셔야 돼요, 이제는요. 아시겠죠? 바뀌어야 될 가장 큰 이유는요. 시간의 효율도 달라지고요. 그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아이들의 역량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선은 교과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개념을 어떻게 쌓아가는 거냐? 어떤 게 추상화된 개념에서 구체화된 개념을 바꿔가는 거냐?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 어디라고요? 중1입니다. 중1 때 구체화된 개념으로 안 바뀌면요. 이 아이는 늘 똑같은 형태로 연결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구체화된 개념이 뭐냐면요. 인과과정을 명확히 잡아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 머릿속에 그런 개념을 외우지 않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해? 라는 걸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대수든 기하든 수학은요. 두 가지를 딱 기억하면 돼요. 내가 뭔가 판단하고 내가 뭔가를 집어넣을 때 딱 이 두 가지가 기준이 되면 돼요. 첫 번째는요. 수학은 분할의 법칙을 따르는 학문이에요. 분할이라는 형태의 용어인데 사실 분할이라는 용어는 사실 대학교 때 나왔던 용어인데 지금 아이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분할은 딱 두 가지 만족하면 돼요. 첫 번째는요. 2개 이상 나눴을 때 나눠진 애들을 더하면 합치면 전체가 되면 돼요. 두 번째는요. 나눠진 애들끼리는 공통된 부분이 없으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즉 네가 머릿속에 어떤 개념을 정리할 때 이 분할의 법칙에 따라 정리해봐 라고 해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하나하나 쌓아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실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를 배우는 거 있죠? 수도 분할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여기서 또 뭘 알아야 되느냐? 분할에 대한 포인트가 뭐냐? 어떤 걸 기준으로 분할돼 있어를 알면 얘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냥 분할만 얘기하면 우리가 수를 배우는 전체 개념이 뭐예요? 복소수까지 배워요. 복소수는 뭐와 뭐로 나눠져요? 실수와 허수로 나눠지죠? 얘도 분할이에요. 그죠? 근데 얘로 나눠지는 기준이 뭐냐를 알면 얘에 대한 개념을 아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 실수도 뭐로 나눠져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져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는 형태 이유를 알면 개념이 성립되는 거라고요. 유리수가 뭘로 나눠져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이게 분할이죠. 그 다음에 정수가 뭐로 나눠져요? 자연수와 영과 음의 정수가 나눠지는 것도 분할인 거예요. 근데 그 이유들을 알아야 돼요. 그것만 채워가도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개념을 쌓아가는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중1 때 처음 들어가면 애들이 뭐부터 배워요? 자연수의 분할부터 배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1 우리 아이 중1 과정 나가서 처음 뭐 배웠어 보면 소수 열심히 써갖고 와요. 소수 합성수를 배우고 와요. 근데 분할이란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뭘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수를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수의 개수를 기준 나누면 1개일 때와 2개일 때와 3개 이상일 때로 나눌 수 있어. 1개일 때를 단위수라고 하고 2개인 걸 우리는 소수라고 하고 3개 이상인 걸 합성수라 해 라고 설명했을 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거와 그냥 2, 3, 1과 자기 자신만 약속하는 소수야 이렇게 설명하는 건 어떻겠어요? 내가 쌓아가는 출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실제 자연수를 분할하는 방법은 약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분할되지만 나는 나머지를 가지고 분할을 하면 홀수와 짝수로 나눌 수 있어. 혹은 3K, 3K 플러스 3K 플러스 2로 나눌 수 있어. 이렇게 애들이 확장할 수 있는 형태의 기본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형태의 개념 출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모든 게 분할입니다. 실제 교과 단원상 나와 있는 기하 파트의 1학기 단원도요. 기본도형, 평면도형, 입체도형이 뭐예요? 도형의 분할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다 분할의 법칙에 따라. 실제 식 쓸 때도 복잡한 문제 풀 때 어때요? 1번, 2번, 3번 내가 부분 번호 찍고 문제 풀죠? 얘도 뭐의 원칙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분할의 법칙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아이들 머릿속엔 기본적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인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수학은 뭐예요? 간결한 언어예요. 생략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수학은요. 생략 가능한 한 무조건 생략하면 돼요. 근데 그 생략은요. 2개가 있어도 10개가 있어도 100개가 있어도 1개만 생략 가능해요. 뭐가 생략된지를 알면요. 아이들은 수학을 이해하기 훨씬 더 쉬워요. 실제 2개 중에 하나 생략된 게 뭐예요? 양수들이죠. 음수는 우리가 마이너스 붙이지만 양수는 플러스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그죠? 4개 중에 하나 생략된 건 뭐예요? 사칙연산 중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서 숫자와 문자 사이 혹은 문자와 문자 사이에 뭐는 생략해요? 곱하기 기호 생략하죠. 그죠?
실제 십진법에서 해서 기수법 빠졌긴 했지만 10도 생략하는 거고 실제 루트 2라는 형태 안에서 루트 2 앞에 뭐도 생략된 거예요? 2도 생략된 거예요. 근데 뭐가 생략됐는지만 아이들이 알아도요. 그 개념 자체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인지하고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대수나 기하에 둘 다 적용되는 형태의 반드시 내가 수학의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첫 출발이 돼야 되고요. 기하는 특별한 한 가지가 더 숨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체크해 보시고요. 이것대로 기하하시면 기하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기하는 뭐가 숨어 있냐면요. 모든 기하 파트는요. 정의로부터 성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공부하는 게 기하 파트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우선 첫 번째 뭐부터 알아야 돼요? 정의가 뭔 줄 알아야 되고요. 성질이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출발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는 거는요. 정의는 뭐고 성질은 뭐야?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정의로부터 성질이 왜 나왔는지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는 실제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고 문제를 해석하는 형태와 연결됩니다. 그게 시작되는 순간부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수학을 제대로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정의와 성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의는 뭐고 성질은 뭘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정의와 성질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증명할 수 있는 거냐 증명할 수 없는 거냐 생각하면 가장 편해요. 누가 증명할 수 있는 거겠어요? 당연히 성질이죠. 그죠? 얘로부터 얘를 찾아간다는 얘기는요. 얘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수학을 공부할 때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증명할 수 없는 거로부터 증명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수학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서는요? 기하 파트에서는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느냐? 정의를 해석한 이후에, 정의를 찾은 이후에는요. 반드시 정의 해석 이후에 뭘 해야 되느냐? 작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작도의 이유부터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로서 문제의 모든 인과과정의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정의 해석 이후에 뭐 한다고요? 작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작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합동 또는 닮음을 찾기 위해서 작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결과 해석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 인과과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 문제 풀 때는요, 뭘로 갖고 문제를 푸는 거냐면요. 얘와 얘만 딱 하고 나서 얘를 찾잖아요. 결과 해석된 결과지를 갖고 얘를 접목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지만 보면 그게 문제를 찾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것만 연습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할 때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아, 그럼 내가 무슨 개념 몰랐구나. 내가 틀린 게 있어? 아, 내가 이 개념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는요. 그냥 문제 풀 때마다 아, 이 문제 이렇게 풀으래. 아, 그런가 보다. 이 문제 이렇게 풀으래. 그런가 보다 하면 얘 머릿속에 뭔가 쌓아가나요? 안 쌓아가나요? 절대 안 쌓아갑니다. 아시겠죠?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등변 삼각형 아까 설명했으니까 초등과정 때 이렇게 배웠던 아이를 중학교 때 어떻게 배우느냐? 작도를 배우고 실제 삼각형의 성질에서 2학년 때 나온단 말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요. 1학년 때 작도 배웠죠. 그리고 평면도형 들어가고 평면도형에 대한 거 제가 2학년 때 한다고 했죠. 그럼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오심 배우고 도형의 닮음 배워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이등변 삼각형 정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증명할 수 없는 거라고 했죠.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건 거의 대부분 어디에 숨어 있어요? 이름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정의 한번 보세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정의가 뭐예요? 보이세요? 뭐예요?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보이시죠? 자, 그럼 이번에 다시 여쭤볼게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미각이 왜 같을까요?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몇 개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애들은요. 되게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등변 삼각형 성질 정확히 몇 개야? 물어보잖아요. 과연 아이들이 정확히란 말에 대답할 수 있는 몇 명인지 체크해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정확하게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거 아이들도 알아요. 아시겠죠? 자, 이등변 삼각형 성질은요. 정확히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찾아가도요. 일반적으로 작도를 통해서 찾아가는 방법은 3가지예요. 하지만 그 3가지의 결과물은 어때요? 동일해요. 결론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정확히 2개밖에 없다예요. 자,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아까 우리 뭐 배웠어요? 얘는 선대칭 도형이라는 대칭축에 대한 추상적 개념 배웠죠? 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게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대칭축을 작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1학년 때 배웠던 작도 방법 중에 대칭축을 작도할 수 있는 게 뭔지 떠올리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근데 대칭축 작도하는 방법? 가계등분선도 가능하겠네? 첫 번째 돌리고 두 번째 콤파스 돌리고 세 번째 돌려서 만나는 거 연결하면 되겠네? 물론 이런 안에서도요. 5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수학의 3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고요. 2점을 지나는 직선은 1개지만 3개의 점이 일직선이라는 건 반드시 증명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 게 개념으로서 개념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작도하면요. 3점이 일직선인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실제 뭐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아이의 수학적 재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공부를 쭉 하면 아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 수학적 영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생략할게요. 괜히 어렵게 들어가면 그죠? 힘들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보시면 이런 형태를 통해서 가계이등분선 작도를 배운단 말이에요. 아이들이요. 그럼 가계이등분 작도를 한 거예요. 지금 막. 그럼 가계이등분 작도의 목적. 제가 아까 말했죠. 정의해석 이후에 작도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합동 또는 닮음 찾는 거라고. 가계이등분선 내렸어요.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합동이죠. 아까 얘도 합동에 대한 추상된 개념이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래 안 그래요? 겹쳤을 때 포개어지는 거. 그죠?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합동이야를 보면 되는 거예요. 길이 같고 끼인 각 같고 길이 같아. 무슨 합동이죠? 길이랑 S, 각은 A, S. 이 S가 그냥 사이드 길이죠. A는 앵글 각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SES 합동이에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까지는 찾아갔어요. 합동까지는 찾아봤다고요. 근데 그 다음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이등변삼각형 찾아가는 형태의 과정은 작도를 통해 3가지라 말씀드렸죠. 가계이등분선 내리면 SES 합동이에요. 밑변에 수순의 발을 작도하면 직각과 빗변과 나머지 한 변에서 RHS 합동이에요. 밑변에 중선을 작도하면 SSS 합동이에요. 그 3가지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합동이야 라고 얘기할 때 몇 개를 갖고 합동이라고 얘기해요? SSS 하나 둘 3개예요. 그죠? SES 3개죠. ASA 3개죠. RHS 3개고 RHA도 3개예요. 닮음도 사실상은 다 뭐예요? SSS 닮음, SES 닮음, AA 닮음. 닮음도 사실 몇 개예요? 3개예요. 근데 그렇죠. 왜 AA는 2개잖아요. 물어볼 사람 있겠죠. 근데 수학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수학은 생략의 언어다. 원래 뭐예요? AAA예요. 근데 삼각형의 세 내각은 뭐니까? 180도니까 2개 알면 나머지는 쫓아오죠. 그러니까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쉽다고요, 아이들은요. 이해하시죠? 즉 무슨 얘기냐면 3개 때문에 합동 또는 닮음 되는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합동 또는 닮음 되는 순간 몇 개 같아지는 거예요? 몇 개 같아지는 거예요? 합동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 대응하는 가격 크기가 같은 거죠. 그럼 변의 길이 몇 개예요? 우리는 모든 다각형은 삼각형 나눠지기 때문에 삼각형 합동을 얘기해요. 그죠? 그럼 삼각형은 3분이 몇 개예요? 3개. 각이 몇 개예요? 3개예요. 합동 또는 닮음 되는 순간 총 몇 개 같아지는 거예요? 6개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인과과정이란 게 뭐냐면요. 이 결과 해석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방금 SES 때문에 합동을 찾았죠? 그럼 얘랑 얘를 제한 나머지 3개. 얘 때문에 합동이 된 거잖아요. 나머지 3개를 살펴보는 행동이 결과 해석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게 다 성질이고요. 실제 그게 문제 푸는 과정입니다. 이해하시죠? 내가 뭘 찾고 그걸 통해서 뭘 연결해야 되는 얘로 연결되는 거예요. 한번 이것만 연습시켜 보세요. 1년 연습시키잖아요. 기하 파트는 너무 잘해질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보세요. SAS 합동이었죠? 나머지 3개가 누구예요? A, S, A죠? 그죠? 1번이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의 첫 번째 성질인 두 밑각 크기가 같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작도한 조건과 2, 3번을 같이 보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성질인 꼭지각을 2등분한 선분은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실제로 근데 얘만 이렇게 공부하고 끝나는 거면 외워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 배웠던 개념이 바로 뒤에 어디로 연결돼요? 외심으로 또 연결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외심에서 배웠던 이등변삼각형의 설명해드릴까요? 네. 외심을 보시면 외심의 정의는 또 줄임말이에요. 뭐의 줄임말이에요? 외접원의 중심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가 외심이라 하는데 정의 해석이 뭐냐? 이 안에 뭐밖에 없어요? 삼각형과 원밖에 없죠? 삼각형의 정의와 원의 정의를 아느냐만 알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 정의에 따라서 걷더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 세 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서서 이등변 삼각형 성질을 정확히 찾았죠? 성질 몇 개예요? 2개예요. 그죠? 그럼 얘도 성질 몇 개겠어요? 정확히 2개입니다. 근데 어떤 2개냐? 연결되니까 확장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세 쌍의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첫 번째 성질이 뭐예요? 두미각 크기가 같다였죠? 그러면 얘 두미각 크기 같아, 얘 두미각 크기 같아, 얘 두미각 크기 같아. 근데 우리는 뭐 알아요?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합은 다른 외곽인 거 알죠? 그럼 여기는 2감마고 여기는 2베타예요. 한 호에 따른 중심각은 원주각의 몇 배 나와요? 2배 나오죠. 이게 외심의 첫 번째 성질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성질은 뭐예요? 아까 얘의 두 번째 성질인 각의 이등분선이 밑변 수직이등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세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다 나오겠죠? 이게 두 번째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한 점을 지나는, 그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한 개지만 세 점 지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증명해야 된다고. 또 두 직선,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한 점 만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세 직선이 한 점 만나려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알면 여기서 뭘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럼 모든 삼각형에서 세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이등분선이 반드시 한 점 만나겠느냐 증명을 들어가면 그게 외심의 유일성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개념들은 개념에서 개념을 따라서 연결돼서 내가 개념을 갖고만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즉 수학은요. 문제를 내가 푸는 형태의 목적은 뭐라고요? 정확한 개념을 쌓아가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집 몇 건 풀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문제집을 풀면서 이런 개념을 내가 머릿속에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어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뭘 체크하고 계세요? 이해하셨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자, 이게 얘로만 끝나도 또 외워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 뭐 배워요? 삼각비 배워요. 그죠? 삼각비 배우죠. 삼각비 배우고 나서 고2 과정 딱 들어가면요. 딱 3개 배워요. 1학기 때요. 수원 과정이 딱 3개 배웁니다. 그죠? 실제 우리 수능은 수원 수투밖에 안 보는 거 아시죠? 이제부터는요. 그리고 선택 과목 중 하나 선택이 택일이죠. 근데 얘 75점, 25점인 것도 아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3개면 엄청 중요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삼각함수예요. 근데 아까 제가 여기까지가 왜 완성이냐 설명드렸냐면요. 첫 번째 배우는 게 지수로그 배워요. 두 번째 배우는 게 삼각함수 배워요. 삼각비 배워요. 다시. 세 번째가 수열 및 점화식 배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수로그, 상용로그 배운 다음 바로 뭐 나오냐면요. 지수로그 방정식, 지수로그 부등식, 지수로그 함수예요. 삼각비 호두법 배운 다음 뭐 배워요?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삼각 함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방정식 앞에 있는 숫자가 지수로그나 삼각비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 얘네의 깊이 있는 문제는 다 뭐예요?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해석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수학의 완성이 어디라고요? 고1 과정까지라고요. 아시겠죠? 즉 1등급을 만들어주는 건 고1이에요. 아시겠죠? 즉 1학년 과정을 못하는데 난 너무 성실해. 문제도 너무 많이 풀었어. 그럼 어디까지는 가능해요? 2등급까지 운 좋으면 가능해요. 하지만 1등급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지금 어머님들이 보실 거는요. 어디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고1까지만. 어디까지만? 수학 3까지만 우선 보세요. 그리고 뭘 하시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 문제집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어떻게 쌓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요. 3학년 때 뭐 배운다고요? 삼각비 배우죠. 삼각비가 뭐예요? 사실 정의가 뭐예요? 직각삼각형에서의 3분의 길이의 비예요. 그죠? 근데 외심의 첫 번째 성질에서 뭐 배웠어요? 원주각 중심각이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 배웠죠? 얘를 가지고 뭐처럼 연결하면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주면요. 지름에 대한 형태의 원주각인 직각삼각형 나와요. 이거로 출발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사인 법칙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외심의 성질, 첫 번째 성질에다가 누구를 결합하니까 삼각비를 결합하니까 나오는 게 뭐라고요? 사인 법칙이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정확한 형태의 개념은요. 개념과 개념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또 다른 개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려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정확한 개념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수학적 개념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건 어떻다고요? 많은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안 해봐서 그래요. 이해하시죠? 실제 수학을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3인데 나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어. 이제 예비 고3이에요. 근데 나 수학 지금 5등급이야. 우선 이과 말고 문과로 얘기할게요. 이과는 할 게 많으니까. 자, 문과인데 나 수학 정말 5등급, 6등급인데 나 수학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근데 난 정말 시키는 다 할 자신이 있어요. 하잖아요. 2달이면 3등급 이상만 됩니다. 무조건요. 근데 걔는 뭘 배워야 돼요? 고3 문제집 주구장창 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고1 과정까지에 대한 이론을 잡아주고 나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고3 과정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럼 가능해요. 걔는 자기의 태도만 좋잖아요. 1년 만에 어디까지 가능해요? 1등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럼 우리 아이도 지금 당장 시켜서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달라요. 고3 애들이 받아들이는 인지 속도와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인지 속도는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주구장창 애들이 인지 능력도 없는데 거기서 막 뭔가 하면 애들도 스트레스고요. 어머님들도 사실 그 돈을 쇼핑하시면 낫지 않으세요? 그죠? 그냥 편하게 놀리세요, 그냥.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억지로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사고력 딱 보냈는데 어디 학원 다 보냈는데 되게 즐겁게 잘해요. 그거 왜 빼요? 그건 하셔야죠. 근데 억지로 아닌 부분을 부모의 욕심 때문에 시키는 부분은 오히려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출발할 때 뭘 만드는 거예요? 역효과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때 뭐만 만드세요? 태도만 만드세요. 그냥 흥미롭게만 만들면 돼요. 딴 거보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하고자 할 때 그거를 정말 몰입시켜주세요. 그게 최고예요. 이해하시죠? 자, 내려갈게요. 우리가 오늘 사실은 초사부터, 그죠? 초사부터 중1까지에 대한 부분인데 괜히 올라왔어요. 그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얘를 모르시면요. 체크 포인트가 안 나옵니다. 자, 오늘 초등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연산도 뭐가 있다? 개념이 있다. 우리 아이들 연산 잘하길 바라시죠? 연산 어때요? 어머님들 보실 때 우리 아이 연산하는 거 옆에 따라하면 재밌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기 싫으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왜 시키세요? 그죠? 연산도 개념이 있어요. 즉 연산은 이런 거예요. 수학은요. 그럼 반복적인 문제풀이는 하지 말아라 해라? 절대 하지 말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반복적인 형태의 문제풀이는요. 이런 형태의 개념이 쌓아지고 나서 그 다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안 쌓아진 상태로 반복적인 문제풀이 하면 얘는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연산도 똑같아요. 연산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연산 출발할 때 너 그냥 주어진 시간 요이 땅 몇 분 만에 풀어봐. 몇 개 정답이네. 이거 하면요. 처음에 애들 어렸을 때는 뭐예요? 이쁘죠. 시키는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반항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흥미롭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던져봐 드릴게요. 연산이에요. 자, 96 곱하기 25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숫자 계산도 싫으시죠? 이제. 한번 96 곱하기 25를 해보세요. 계산하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쓰셨어요? 머리를 안 쓰셨어요? 머리 안 쓰고 습관적으로 답이 내가 외웠던 구구단을 통해서 나오죠. 그죠? 그럼 이런 형태의 연산을 1시간을 했어요. 아이가 어떤 흥미나 어떤 형태의 사고가 발달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해요. 근데 물론 연산은요. 목적이 뭐예요? 연산의 목적은 두 가지죠. 목적은 뭐예요? 정확성과 속도예요. 이 두 가지를 잡게 연산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연산을 해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학습지. 그죠? 기타 수학 뭐 이런 거 하시죠? 근데 학습지를 통해서 학습지를 하면 연산의 정확도와 속도가 느나요? 우리 아이는 남 집은 는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몇 문제 풀더니 갑자기 냉장고 뒤지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그죠? 사실 연산은요. 정확성과 속도를 잡기 위해서 뭘 체크하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개념이요? 네. 연산의 정확성과 속도, 연산은 뭐의 도구냐면요. 아까 수학도 어떤 도구인지 설명드렸죠. 연산은 무슨 도구냐면요.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어떤 걸 해. 그죠? 내가 어떤 걸 한다면요. 그 한다라는 거 안에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의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엔 좋아. 좋은 게 다 좋은 거 아닌 거 아시죠? 아시겠죠? 설명회 다니시다 보면 뭔가 항상 혹하지 않으세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딱 가운데 우리 아이는 어떤 역량, 지금 시기에는 선생님 난 다 필요 없어. 근데 나 이런 역량 꼭 키워줄래. 그리고 나중에 집중해서 정말 우리 아이가 하고자 하는 형태의 위지와 이게 낼 때 나는 남들보다 2배 키울 수 있게끔 돈을 저축해 놓을래. 이게 훨씬 더 현명한 거예요. 왜냐면 돈의 쓰임 자체가 달라요. 아시겠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막 남들 허걱지고 따라가는데 우리 아이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4학년짜리한테 같은 시간 투자해서 만드는 결과물과 5학년 때 같은 시간 투자해 만든 결과물과 중1 때 투자해 만든 결과물과 중2 때 만드는 거와 전혀 다릅니다. 같은 비용 같은 시간 써도 나오는 결과물이 달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히려 태도를만 제대로 만들어 놓은 상태로 정말 하고자 할 때 아이가 하고자 할 때 몰입시켜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남들 하니까 미리 따라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위치에 우리 아이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1번이에요. 무조건 좋아 보인다고 하는 거는요. 이것까지 가기까지 어떤 스텝이 필요한지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왜냐면 이거 좋다면 엄마도 우르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 아이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1번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우리 아이의 목표가 어딘지를 같이 그려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왜 여기까지 간지 모르겠어요. 자, 설명드리면 어찌됐든 연산에 대한 목적은 뭐라고요? 속도와 정확성을 키우는 건데 걔를 키우기 위해서 잡아야 할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집중력을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연산은 단기 집중과 장기 집중을 키워주는 되게 좋은 도구예요. 하지만 그 연산을 잡아주는 것도 효율적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개념이 필요하다예요. 제가 문제를 살짝 바꿀게요. 어머님들 이 문제 푸시는데요. 3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말 한마디만 바꿨어요. 3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1분만 해보세요. 혹시 나오신 분은 얘기하셔도 돼요. 네. 방금 말씀하시는 형태의 부분 보시면요. 저희가 묻고자 하는 게 어떤 풀이 방법을 얘기 듣고자 한 건 아니에요. 제가 3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하는 순간 어머님들 머릿속에 뭐가 돼요? 사고를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던졌을 때 우리 아이가 뭐 할까? 두뇌에 어떤 작용을 줄까라는 걸 정확히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얘를 푸는 것도요. 실제 우리가 연산에서 어머님들 개념 배워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정말 없다고 믿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는요. 왠지 아세요? 배우셨어요. 뭘 배웠느냐? 연산의 개념은 딱 몇 가지 없어요. 뭐 있어요? 덧셈,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 다음 뭐 있어요? 분배법칙. 끝이에요.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실적 연산할 때 이 3가지 개념을 써본 적이 있다 없다? 없으세요. 그죠?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 풀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주 재밌게도요. 96 곱하기 25 하는데 어떤 게 가미되면 아이들이 25라는 형태의 수는 누굴 만나면 4를 만나면 100이 된다는 걸 배워요. 어디서요? 할푼이 배울 때 배워요. 초등학교 때. 이해하시죠? 2 곱하기 5는 10이야. 25 곱하기 4는 100이야. 120 곱하기 8은 1000이야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 개념만 아이들이 잘 연결되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25라는 아이는 4만 만나면 수가 쉽게 변해. 그럼 4 한번 끄집어내보자. 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24 곱하기 4 곱하기 25를 할 수 있네. 근데 원래 이런 계산이었던 거를 내가 어떻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면 24 곱하기 100이니 2400이야. 나오죠? 처음에는 쓰는 거지만 나중엔 어떻게 돼요? 얘는 뭐가 가능해져요? 암산이 가능해집니다. 그죠? 또 뭐가 가능해요? 얘를 100 빼기 4로 바꾸면 얘 곱하기 25 하면 뭘 하는 거예요? 2500 빼기 100이니까 2400이야. 뭐 한 거예요? 분배법칙 한 거죠. 얘 뭐 한 거예요? 결합법칙 해준 거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빠졌잖아요. 뭐예요?
교환 법칙. 그죠? 그럼 뭐 하면 돼요? 96 곱하기 25를 100 나누기 4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나눗셈은요 곱하기로 바뀌어져요. 곱하기 4분의 1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는 곱셈이라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96 나누기 4 곱하기 100. 뭐 한 거예요? 교환 법칙이겠죠. 그리고 나면 얼마예요? 2400. 아이들이 이런 형태로 연습을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뭘 시켜요? 연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연산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재밌겠죠. 즉 무조건적인 형태의 시간 자체가 장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고요? 아이들이 흥미를 얻을 수 있는 형태의 뭔가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찾고 뭔가를 하셔야지 애들은 급격하게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방법론적인 부분 자체를 잘 모른 채 뭐 해버리면 그냥 내가 원하는 이상형만 그려버리고 아이들 주입하면요 아이들은요 즐겁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을 정확히 알고 출발하는 거와 그냥 모른 채 그냥 이상형만 갖고 하는 거의 차이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죠. 연산을 하실 때에도 이런 형태의 부분 자체를 트레이닝 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런 형태의 부분은요 사고력 교재에 많이들 숨어 있어요. 뭐 지름길 초급상이든 뭐 이런 데 보면요 이런 부분 형태 신기한 뭐 수행 계산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거 배우는 형태는요 1시간? 길어야 3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 거 확장해서 규칙을 찾는 것까지 가도 오랜 시간 배울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개념을 알고 연산을 하는 아이와 그 개념을 모르고 연산하는 아이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전체적인 맥락은 정리를 해드리면 실제 수학에 대한 걸 어머님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뭘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형태 이 부분이 우리 아이의 어떤 역량에 연결할 수 있느냐 수학적 역량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들어가셔야 뭐가 없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형태 접근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만 보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아직 아이들은 시간이 무궁무진합니다. 여기 중1이라도요. 지금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나 이제 중1 나가는데 그런 친구들도 제대로만 하잖아요. 그럼 영재고 가고 갈 수 있어요. 가서도 극상위권도 가능합니다. 제대로만 쌓아가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어머님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출발해서 그럼 제대로 출발한 걸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시간 싸움이죠. 제대로 출발하고 나면요. 내가 가야 될 형태의 목표까지 이런 내가 원하는 이런 걸 다 하려면 몇 시간 필요해 이걸 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출발 안 하면요. 얘를 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얻는 형태의 기대 효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제가 꼭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형태의 올바른 학습을 시작하셔라. 아시겠죠?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머님들 무슨 얘기 하세요? 원장님만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제가 그 얘기를 10년 동안 들었어요. 네. 그럼 원장님도 초등학생 가르치시나요?부터. 그죠? 근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시스템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스템이 올해 완성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학원 아이들은요. 근데 사실 말씀드렸죠. 어디부터 해요? 중1부터 고1까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 앞부분 여기 샘플이 있고요. 재학생 오늘 몇 분 오셨는데 이번에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앞부분부터 한번.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실제 제가 중등 시스템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제일 중요한 거 개념에 대한 연결고리와 개념에 대한 걸 정확히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부분이 어머님들이 사실은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배우면 우리 아이 수학 잘할 것 같고 좋겠어. 하지만 이건 누구 특정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레벨이 안 될 때 또 원장님 또 상위반만 가르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맞습니다. 그죠? 근데 특강을 해요. 제가 1년에 4번은 이런 이론 정리 노트. 그 수업은 제 수업을 정말 많은 애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즌 때 방학 제가 1년에 4사이클 돌아요. 4사이클 도는 게 이런 여기 대수 중1부터 고1까지 대수 이론 정리하는 거랑요. 기하 이론 정리하는 형태 노트 이론 정리예요. 문제풀이 전혀 없습니다. 그 애들이 노트 정리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수업을 1년에 제가 4번 돌립니다. 방학 때 한 번씩, 학기 중에 한 번씩. 그렇게 돌려서 그 수업 아이들이 많이 듣고 있고요. 그것도 벌써 한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추천을 드리는 거는 아이가 정말 똘똘하다 라고 하면 선행을 안 나간 애들, 책만 읽은 애들은 들어도 돼요. 참고로 이 수업을 가장 어린아이가 들은 아이가 2학년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요 중3보다 더 잘해요. 오유찬이에요. 영재발굴단 나왔던 오유찬 있죠? 초2인가 앞에 와서 들었는데 와 애들이 감탄해요. 중3 애들이 쟤 뭐야? 아주 유젓해요. 너무 어른 같아서 사실 제 자식은 그렇게 키우지 않은. 근데 실제 초2부터 고3까지도 들어요. 고3 애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문과인데 아니면 이과인데 이제부터 제대로 좀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애들은 늦게라도 듣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등급 올라가기 위한 핵심이에요. 얘는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수업에 대한 색깔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중등부 일반반, 그러니까 영재센터 쪽 반들은 제가 이런 형태를 수업에 그냥 녹여서 하기 때문에 큰 그런 거 없는데, 뭐 그냥 편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평균 근속연수가 길어요. 한 9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론 정리는, 그러니까 저희 학원 신규 선생님이 오면요 3개월 동안 제 수업을 쫓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 이론 정리에 대한 수업 들어오잖아요. 자기가 노트를 만들어 와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찍은 영상은 매번 선생님한테 다시 줘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겠죠.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드립니다. 영상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따라다니죠? 저 뒤에 저를. 네. 저를 따라다닙니다, 제가. 그래서 모든 걸 찍어줍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빠진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보충할 수 있게끔도 하고 필요한 형태 개념 들을 수 있게끔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일반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중1 개념부터 들어가는 아이들은요. 뭘 하냐면 지금 아까 그 테스트지 보는 거는 저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보는 KSCT예요. 근데 기본 문제를 잘 보세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기본 문제랑 심화 문제 연결 구도가 기본은 다 개념이에요. 개념에서 제가 아까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쭉 배울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게 4단계로 돼 있어요. 4단계가 뭐냐면, 그러니까 입학 테스트로 보는 친구들은 1단계는 볼 수 있어요. 1단계는 개념이 다 보기가 있어요. 보기에서 채워놓는 거예요. 뭘 만들었냐면 아이들 시험 볼 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시험 보러 가자면 일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 시험은 시험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내가 알고 있던 거를 배운 데까지를 뭐 하라고요? 개념 정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편하게 해서 보라고. 대신 시험 시간 오래 걸립니다. 뭐 내가 중1인데 고1까지 선행했어. 한 6시간, 7시간 걸려요. 이틀에 나눠서 보시는 분도 계세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보시는 걸 저 추천. 그리고 문제가, 기본 문제가 심화 문제 있잖아요. 기본 문제의 개념을 가지고 심화 문제를 풀게끔 돼 있어요. 즉, 앞에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뒤에 문제 풀 때 조금이나마 내가 개념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요. 해석하는 방법이나 접근 방법 몰라서 못 푸는 형태가 되게끔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1부터 고3, 고1까지 돼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요 부분이 4단계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1단계는 보기가 있는 거예요. 2단계는 보기가 빠집니다. 3단계는 블랭크가 늘어나요. 4단계는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재원생의 전체 목표가 뭐냐면 중1부터 고1까지 4단계까지 전체 서술까지 끝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학원 수강료가 10% 할인됩니다. 무조건. 이해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보는 거냐? 지금 우리 아이가 중1이에요. 중1인데 고1, 중3까지 했어요. 그럼 보통 한 분기에 한 학기 나가잖아요. 그러면 중3까지 했으면 이때 1단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3개월 뒤에 뭐 봐요? 중1부터 보는데 이 앞에 부분 통과, 70% 이상 통과한 거에 따라서 뭘 보는 거예요? 앞에 1, 2, 3학년 거는 2단계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고1은 1단계를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단계 통과를 못하면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 일반 반은요. 4시간씩 3번 중등부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을 하면 현행 하나, 선행 하나 나가죠. 그럼 현행은 요 부분이 녹아있는 형태의 저희 KSGT라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 개념을 실제 더 쪼개서 2달 동안, 어차피 애들이 보통 내신 기간 빼면 2달씩 배울 수 있거든요. 2달 동안 요런 개념하고 문제랑 매칭되는 거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거에 따른 문제 해석하는 연습할 수 있게끔 하고 그때 틀렸던 부분이 내신 때 내신 교재, 기출문제와 별도로 개별 교재로 같이 나가요. 이해하시죠? 그게 제가 개념에 대한 부분을 일반 모든 아이들이 접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형태의 거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편하게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선행을 좀 나갔던 친구들은요. 요걸 한번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무려 공짜입니다. 네. 테스트 보시는 거. 그리고 중2 이상 나간 친구들은요. 제가 이제 컨설팅도 해드려요. 그래서 보통 컨설팅은 어머님들 혼자 오시면 절대 안 해드리고요. 애들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저랑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컨설팅을 하는 거 어머님들 구경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그 첨삭을 다 해줍니다. 공부 방법 및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중2 이상 나간 아이들만 대상. 그 전에는 좀 더 열심히 하시고 테스트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중2 이상 나갔던 아이들이 아까 이런 형태 개념을 설명했을 때 애들이 인지를 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바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제가 돈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셔서 하시면 상당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